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생길까 이제 걱정이 드는데, 그런 불신을 부식시키기 위해서는 또 금융 체계, 금융 정책, 기획, 감독 이런 걸 이제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현재 금융위원회를 없애야 됩니까?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다른 나라처럼 금융위 같이 옥상옥의 기구를 없애버리고 예. 민간 기구에 해당이 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원 예. 또는 소비자 보호를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민간 기구로 놔두고 네. 이들에게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공적 업무는 봐야 되잖아요. 인허가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또는 법률 재개정권 같은 거 그 정도만 부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제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민간기구가 정부기구가 해야 될 권한을 가져?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의 기능을 민간에다가 네, 위임하는 거니까. 것이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그렇죠. 거죠. 책임을 누가 지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민간기구로 있으면서 재경부 밑에 가서 예.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바핀이라든지 예. 영국의 금융감독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재경부 밑에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전혀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는 우리나라 기재부가 너무 덩치가 큰 거예요. 하는 네.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를 뭐 두던지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지난 그 김대중 정권에 했던 것처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겸임을 하고 그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완벽하게 독립을 시켜서 이제 업무를 보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데 이거는 약간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금감원하고 금소원의 문제가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그 금융소비자보호를 하려면 금융회사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권이 필요해요. 근데 이 검사권은 지금 금융감독원이 다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금소처장으로 일을 할 때는 그 금융감독원에서 검사한 자료를 저희들이 어렵게 받아다가 네. 소비자 분쟁 조정을 했던 거예요. 아. 그 쉽게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 바깥에서는 소비자들은 아우성을 치는 거죠. 예, 예. 왜 일을 빨리 안 끝내냐고. 예, 예. 근데 우리가 검사권이 없으니까 금감원에 가서 읍소해 갖고 받아왔는데 금감원은 아직 검사가 안 끝났으니까 줄 수가 없어. 이게 뭔가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까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이 홀딩이 되는 거죠. 자꾸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가지고 있는 일부 검사권을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가져야만 이게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띄어내는 게 능사가 아니고 네. 띄어내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원이 별 힘이 없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금감원 안에 하나의 부로 있었던 거죠. 금감원 안에는 부원장이 4분이 계셨거든요. 예. 수석부원장, 그 다음에 은행, 증권, 그 다음에 소비자. 그리고 수석부원장은 이제 기획이라든지 보험 파트를 맡는 것이고, 네. 은행은 은행 쪽을 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권은 그 자본시장을 맡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인 저는 부원장으로서 소비자보호처장으로서 분쟁 조정이라든지 민원을 다루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다루려고 하면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려고 하면 검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부 필요한 부분에. 그러면 어디까지 검사권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즉 금소법에 따라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들을 관리해야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어도 검사권을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한꺼번에 왕창 주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금감원에서 하는 검사 업무의 내용들을 같이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이렇게 서로 협업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장치,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으로도 차선책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제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한지 금융상품의 안전성들을 보려면
금융 소비자원 쪽에서 좀 더 많은 권한이 것들을 있어야죠. 권한이 있어서 네.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아. 그리고 그 시장이 건전한지의 거시적인 문제는 금감원이 또 쳐다보고. 그래서 서로 퍼즐처럼 들여다보고 있어야 이게 작동이 되는 거고, 네. 소위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한 톱니바퀴만 돈다고 해서 이게 기계가 도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쵸. 옛따로 네. 옛따로가 아닌 거니까. 아. 그래서 이 톱니바퀴가 잘 맞아떨어지려면 협업도 해야 되고 권한이 이게 업무 분장이 잘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너무 절실히 느꼈어요. 그 3년 동안 사모펀드 5대 펀드를 해결하는데 너무 어려웠거든요. 제가 원장님을 3분을 모셨어요. 민간에서 오신 분 1분, 네. 관료 금감원에서 금융위에서 오신 분 1분,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저기 퇴임하신 이복현 그 검찰 출신. 네. 그래서 저는 이 3분을 다 진짜 겪어서 금감원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걸어다니는 역사. 그리고 사모펀드를 문제를 또 다른 아주 특이한 법적인 구조로 해결을 했던 네. 모든 분들은 자본시장법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리는 그 투자자가 자기 책임의 원칙을 져야 돼요. 제가 아무리 사기를 쳐서 상품을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이미 제가 인정하고 그걸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서 투자자에게도 자기 책임의 원칙이 일부 있어요. 그렇죠.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떤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네. 상대가 완벽하게 깡통을 갖다 줬으면, 아니 내가 오늘 저기 쿠팡에다가 사과를 시켰는데 배가 오면 그거 인정하시겠어요? 인정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과가 왔는데 사과 상자를 열어보니까 다 썩었어요. 그거 인정하시겠어요? 인정 못 하시잖아요. 왜 금융은 근데 무조건 자기 책임을 져야 돼요. 근본적으로 상품에 문제가 있었으면 저쪽에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사기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쪽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상대가. 예. 내가 주장하는 자가. 그러니까 입증을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비대칭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저쪽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정보를 덜 갖고 있으니까 입증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사기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하기가 어려우니까 민법 제109조를 활용해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문제를 제가 해결했어요. 쟤네가 이 상품에 대해서 사기를 칠 의도로 기망해서 상품에 대해서 착각을 일으킨 거다. 그래서 멋모르고 착각에 의해서 그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수인했으니 착오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하겠다. 그래서 원금을 다 돌려다오. 그 원리를 처음으로 써본 거예요. 분쟁 조정할 때. 근데 역사적이었죠.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상식적으로? 맞았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그때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다시 정권이 바뀌니까 소비자 보호보다는 약간 시장 보호가 되니까 그게 또 죽었어요. 그게 아쉽죠. 하나의 거시적인 탑을 하나 그러니까 거대한 탑을 하나, 논리적인 탑을 하나 쌓아놨는데 겨우 3년 안에 쌓아놓긴 했지만 그걸 좀 견고하게 하지 못하고 제가 나왔고 정권이 바뀌었고 그래서 소비자 보호에 사령탑 같은 역할은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조금 더 견고하게 됐으면 좋겠다. 정권이 바뀌었고 또 을을 위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정권이다 보니 이걸 조금 다시 조금 짚어보셨으면 좋겠다. 앞서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소비자 아닌 국민은 없으니까 그 그렇죠.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금융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금융위원회, 이 문제가 있는 금융위원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도를 바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저희 기자들도 쉽게 접근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기재부의 고위 관리들이 나중에 이제 여기 나와서 은행이나 이런 그 임원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유착 관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인데, 그런 관피아, 특히 이제 기재부와 관련돼서는 모피아라고 따로 이제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게 카르텔이 형성이 아주 단단하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걸 어떻게 깨야 될까요? 그들을 깨기는 쉽지는 않아요. 예. 태생적으로 행정고시 출신의 이제 소위 재경직으로 들어온 그들의 그 힘의 세기는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했던 기본적인 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소위 우리들이 뭐 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알만한 분들이 금융회사들하고 유착관계가 있어서 결국은 관료로서의
일을 다 지나고 옷을 벗고 나면 다시 근로 취업을 하는 재취업의 네. 과정에서 굉장히 고위직을 맡고 있죠. 우리가 뭐 꼭꼭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 회장들 중에 몇 분은 지금 보면 금융위 출신, 기재부 출신들이 많으시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래소의 뭐 사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국민 뭐 연금공단이라든지 뭐 공단이야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리들의 이전들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과정에서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고 부각되지 않고 아주 사부작 일거리를 서로 나누어 갔는데 큰 돈이 오고 가고 그들의 연봉은 엄청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유착 관계를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는 방법으로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싹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냥 감독 업무만 하고 산업정책 못하게 하고 지금 그 금융정책을 국제금융정책은 기재부가 갖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금융위는 국내 금융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번 차제에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넘기고 기재부가 그야말로 국내 국외 금융정책을 다 아우르고 예전에 재경부에서 그걸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사실. 그렇게 가라는 거죠. 과거로 회귀를 하고 예. 금융위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그러면 결국 손을 댈 수 있는 일이 적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그 근처에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감독만 하게 하는. 네. 그래서 감독 정책과 감독 집행만 하게 하는 순수의 감독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가 이건 거예요.